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거의 피크라고 질병통제국장이 말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숨진 뉴욕주를 포함해 일부 주는 피크를 쳤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더 많은 주는 지금 피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이슈지만 경제활동을 다시 해도 주정부, 시정부의 판매세가 크게 줄어들어 경기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주요 국가가 오일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정도 생산 줄이기로는 오일 값은 더 내려가고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가공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으면서 돼지고기 공급은 물론 서플라이 체인과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의 결근율이 늘어납니다. 그로서리 마켓에 갈 때의 주의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시점입니다. 냉장과 냉동식품이 바이러스에 안전하느냐에 대한 답변 등입니다. 백악관이 1월과 2월 적어도 10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경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대대적인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를 해고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그 여성의 주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그 여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하게 이길 것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스가 설명합니다. 지난주 상승세로 마감한 주식시장이 현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 각 지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4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어제 부활절 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오늘 직장에 출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전부 그 얘기부터 시작하셨을 것 같고요. 많은 그 주에서 교회에 가지 않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또 일부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가장 또 타격이 심한 주에서 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목사들은 신도를 교회로 오게 해서 부활절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토네이도가 심하게 불어닥쳐서 미시시피와 루이지아나에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13번이나 이 미시시피에서는 터치다운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미시시피는 그 천둥 번개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루이지아나주의 그 몬로 인근에도 강풍 계속 불고 있어서 집이라든가 건물 같은 그 많은 그 구조물이 파손이 돼서 현재로서 이 루이지아나 몬로 지역에서만 피해액이 한 3천만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 뉴스타 리포트를 보니까 늘 있는 토네이도가 그 불어닥치면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뿌리채 뽑혔지? 그 토네이도의 방향성이 참 정말로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죠? 강홍할 만한 아주 그 무시무시한 위력 이런 것을 다시 그 느끼게 하는데 얼마나 이중으로 루이지아나라든가 미시시피 주민들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티어도어 루즈벨트 호에서 여러 명이 수백 명이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네바다주에 그 집이 있는 해군이군요.
그리고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ABC 뉴스예요. 양성 반응이라고 오늘 아침에 굿모닝 아메리카 보니까 얘기를 하더군요. 원래 그 와이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지난주에 좀 염려가 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은 양성 반응인데 본인은 그 별로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무증상이었고 약간 이제 냄새에 무감각했었던 것 같다. 2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나간 건지도 모르죠. 상당 부분.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 아팠다. 몇 주일 전에. 그런데 그 밖에는 열이 나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으며 두통, 기침 하나도 없었고 호흡을 하는데 불편함도 느끼지 않아서 내 컨디션이 great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양성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요. 지금 앤드류 코모 그 뉴욕 주지사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10,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할 때는 그때는 뭐 7,000명, 8,000명 이 정도였는데 주말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서 뉴욕은 지금 4월 9일에 뭐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목요일에 피크를 친 것이 아닌가. 거의 이제 800명씩 숨지는 사흘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쿠오모 주지사가 계속 얘기를 하기를 뉴욕 다음으로 또 사망자가 많고 힘들었었던 곳이 그 뉴저지주이잖아요. 하니까 뉴저지주, 커네디컷 주지사들과 함께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이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보자 하는 것을 논의를 한답니다. 주와 주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 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지사끼리 지금 의논을 하는 그 정도 상황에는 왔거든요. 가능하면 빨리라고 얘기했지만 타임라인은 없습니다. 뭐 질병통제국장도 그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질병통제국장이 얘기한 뭐 거의 피크다 하는 것은 전국적인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미 그 피크를 친 주가 많습니다. 엘라스카주는 지난 주말에 예비선거도 있었고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요. 2016년도에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런데 어쨌든 뭐 엘라스카는 그다지 뭐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뭐 엘라스카라든가 워싱턴 DC, 버먼트 또 워싱턴 주도요. 이미 피크를 쳤고 미시건, 네바다, 뭐 일리노이, 루이지아나도 지난주에 피크를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270명 사망했군요. 오하이오주, 뭐 델라웨어, 뭐 이런 곳, 뉴욕주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오늘이 13일인데 인디아나주는 오늘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미시건주요. 디트로이트가 이번에 또 피해가 심했었는데 디트로이트는 내일 14일인 내일 그 밖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 전문가들마다 또 그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꼼꼼히 앞서 말씀드린 그 피크를 지난 주까지 이 그래프 또 차트를 쭉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르고 이것을 피크를 예상하는 그런 그 주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5월 중순 이전에는 그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다 피크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된다는 것이고 5월 중순에 피크를 다 치고 나서도 몇 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조금 그 이후에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덜 하더라도 또다시 제2의 물결, 그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더군다나 이제 보건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렇게 의료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어디 주정부, 시정부, 연방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료진, 보건 전문가들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경제라는 단계를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50개 주를, 와이오밍은 뭐 확진자가 몇백 명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와이오밍 주지사가 우리 주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와이오밍까지 포함을 해서 미 전국의 50개 주를 동시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노던 말라리아 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까지 그 사이판이 그 수도인 거기까지 다 포함됐어요. 뭐 괌,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 뭐 US 버진 아일랜드 물론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캘리포니아주도 당연히 그 연방 재해 지역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연방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돈과 함께 연방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에 때로는 뭐 따라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주의 재난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트윗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린 이게 바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50개 주의 재난 지역을 동시에 발표한 것이 또 이길 것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헬스냐 웰스냐 건강이냐 부냐 사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전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 이외에 이 웰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타격을 받기 시작한 계층은 개인입니다. 개인과 회사에서 이제는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도 판매세가 높은 그런 주에 속합니다만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높은 곳도 많아요. 게다가 대고 뭐 판매세에 많은 그 예산을 의존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광에까지 의존을 했었다 하면 그런 주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대표적으로 그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아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도 심했던 주예요. 그래서 이제 주정부, 시정부들이 지금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보통 이제 시정부, 주정부 뭐 이런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9월의 마지막 날이 그 끝 회계연도인데 보통 이제 시정부 로스앤젤레스도 6월의 마지막 날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산을 줄이는 그런 시정부, 주정부가 많고 시정부, 주정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좀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개인들은 또다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지 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서요. 이렇게 수입은 주는데 판매세 같은 것 지출은 늘잖아요. 주정부에서 뭐 실업수당도 줘야지 되고 의료비 지출 같은 것도 늘어날 테고 시정부로 따지고 보더라도 로스앤젤레스도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있으니까 뭐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잖아요. 쓰레기 수거를 오히려 횟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것도 다 돈이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현재 이제 그 레이니 데이 펀드요. 좀 저축 같은 것을 가장 많이 해놓은 주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주거든요. 애리조나주에서 레이니 데이 펀드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같은 그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바다처럼 판매세에 의존했다가 게다가 대고 지금 네바다는 뭐 관광, 갬블 다 문 닫고 누가 하겠어요, 당분간. 거기다가 식당까지, 호텔까지 완전한 퍼펙트한 그 패키지가 지금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지금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집값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나 아주 뭐 보지 않아도 보이는 그런 그 정도죠. 그래서 네바다주가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그 시작되는 그 주지사가 모든 정부 부처에게 딱 알렸습니다. 예산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에 그 4% 일단 깎는다. 그리고 그 다음 회계 연도는 6%에서 14%까지 깎을 수가 있다. 제가 네바다 말씀을 드리지만 네바다 얘기가 캘리포니아 얘기, 뭐 매사추세츠, 뉴욕주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주는 아직 피크가 오지도 않았어요. 피크가 오려면은 몇 주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루이지아나주는 지난주에 피크가 왔지만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뭐 관광이라든가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안 나가고 여행업계 완전히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오일값이 이렇게 떨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일값과 관련해서 중재를 한 역할이 있어서요. 이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는 오일 그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주 정부의 어려움이 시 정부, 카운티 정부, 어떤 그 타운까지 전부 내려온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케어스 법이요. 2조 2천억 달러. 이제 지난 주말부터 개인 그 자격으로 1200달러 정도 디파짓이 이미 시작이 돼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그 케어 안에 포함된 것 2조 2천억 달러 가운데서 1,500억 달러가 시정부나 주정부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 스몰 비즈니스에 책정된 그 돈으로 어림없어서 아예 접수는 해놓고 답변조차 못 받으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시정부, 주정부들도 1,500억 달러 갖고는 지금 어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케어스 법안이 지금 지난 주말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거 이렇게 어려운 때 빨리 뭐 그것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포커스를 뒀지만 해줘야지 되는데 민주당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돈 못 받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차 때 500명 미만의 그 회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99명, 498명 이런 회사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당신과 내가 둘이서 우리 하루 종일 주말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맘앤팝 스토어는 돈을 가져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조금 막아서 타겟팅을 하고 병원과 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조절을 하자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케어2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2차, 1차에서 융자받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시정부, 주정부에 대한 지원도 아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역시 이제 그 대선과 바로 연결이 되는 뉴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 해고하라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말 그대로 난리인데요. 글쎄요. 이게 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된 문제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께서 그 청취자분께서 그 헬스와 웰스에 대해서 헬스가 있어야 웰스가 있다. 건강해야 부가 그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가 원래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시작해서 뭐 엑시오스, 워싱턴 포스트, 또 뭐 AP통신을 그 다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거 다 진보 언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팍스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도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그런 내용이에요. 1월 18일부터 뭐 1월 30일, 2월 4일,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뭐 재향군인청이라던가 상원 의원들,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 태스크포스, 대통령의 자문 그 피러 나바로 면역호흡기 질병 연구소의 그 연구소의 소장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1월 중순부터 계속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그 뭐 충언도 하고 보고도 하고 브리핑도 했는데 대통령이 다운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저 사람 뭐 걱정을 그냥 자초하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결국은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좀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고 했으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숨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앤토니 파우치가 그런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정부가 그 같은 그 경고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의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선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그 후보를 중국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 이런 형태로 그 공격을 할 테고요.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엉켜버려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2, 4분기에 미국 뭐 GDP가 뭐 40%나 내려간다던가 그리고 4월 달에 실업률이 20%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될 텐데 그 이슈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윗으로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이 다 가짜다. 특히 이제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떤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런 것을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정도 보도가 나올 때는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역과 이런 것을 다 이미 점검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가짜다. 뉴욕타임즈는 그 신문 자체처럼 가짜다. 내가 중국을 빨리 막아서 얼마나 잘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막는다고 나를 비난했는데 앤토니 파우치도 나에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 맞는다고 비난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서 오는 사람 입국을 막은 것을 굉장히 그 칭찬을 했고 피터 나바로 그 경제자문도 파우치 박사가 그거 싫어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을 막았어도 그 이후에도 뭐 4만 명이나 들어왔다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ABC형으로 전이가 돼서 유럽 쪽으로 돌아가서 오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얘기는 다 뒤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윗까지 했습니다. 결국은요. 그 앤토니 파우치를 해고하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해고한다면 뭐 지금부터는 뭐 브리핑을 날마다 할지 날마다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시사주간지 뭐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뭐 설정을 해야지 된다고 한다던가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쩌다가 이 백악관 브리핑 같은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파우치 박사가 그거는 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죠. 당연히 대통령에게 뭔가 흠집을 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의 해고 카드를 이것도 아마 빅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그 임명을 한 한때 그 제약회사에 그 로비스트도 했었던 그랬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사람도 언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도 다 그 지나고 난 이후에야 나에게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 하는데 그것도 기록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어제 그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탑 보건 전문가들이 1월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한 달 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기보다도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것은 대응하는 것을 한 달 이상 넘겼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뭐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제가 영어 단어를 잊었어요. 그거는 진짜 위협적인 것이었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팍스 너마저도 팍스 뭐 하는 짓이야?
원래도 그 팍스 대통령이 크리스 월러스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도 그 팍스의 다른 어피니언 리더들과는 다른 얘기를 그 해오니까는요.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공격 포인트들이, 공격수들이 앞에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에 한 여성이요. 어느 주였던 시애틀 사무실에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일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아니라 상원 의원이었을 때죠. 그런데 결국은 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 그 상원 의원이 본인을 1993년 어느 날 오후에 뭐 벽에 밀어서 목에 키스를 했고, 뭐 스커트에 손을 가져갔고,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 일은 일어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은 그런데 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주말에 보도가 되면서 바이든 측에서 이 대응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요. 그 여성의 주장은 우리가 아주 그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그 당시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이 뭐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부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여성이 본인이 상원에도 의회에도 그 불만을 접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뉴욕타임스와 몇몇 언론이 상원에 그 같은 그 불만이 당시에 접수된 것이 있었는가를 굉장히 찾아봤죠. 끝내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 이 여성이 그 당시에 그 같은 일을 어머니와 브라더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브라더는 그 시스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나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드러나겠지만, 전에도 그 지난해에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77살이나 돼서 또 그 오디너리 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좀 그 허그도 잘하고 스킨십을 잘하는 그 조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그때 여성들이 이상한 느낌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성들에게까지, 그 여성들도 뭐 폭행이다, 무슨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취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증거는 없다 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공격이 시작이 됐다. 이럴 정도로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만큼의 신체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조금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와서 빅 뉴스가 될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항상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긴다. 평균 한 6%포인트 정도로. 이게 여론조사의 결론, 피리어드, 점 찍은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에 굉장히 능한 그 뉴욕타임즈의 네이 실버, 뭐 뉴욕타임즈라기보다 이 사람이 뭐 뉴욕타임즈의 옷을 입고 그곳에 뭔가를 적기는 하지만 그냥 여론 전문가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정치 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윙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지금 이제 좁혀졌으니까 조 바이든 대 트럼프 대통령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현직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 대 조 바이든 후보를 두고 보면은 백인 지지층에서 바이든 후보가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백인, 물론 뭐 부자 백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자들 그렇겠죠. 당연히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더 많은 숫자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 숫자를 보면은 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돈으로는 부자가 지원하지만 표로는 그 한 표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서. 그래서 그런 교육받지 못한 이런 백인 그 표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조 바이든 후보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전국적인 평균 그 조사율이 6% 앞선다는 것만으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어라고 믿기는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 스윙 스테이트와 배틀그라운드의 뉘앙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정도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바로 또 예전부터 쭉 그 오디너리 조에서 그 오디너리 조가 가난한 백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할 때 그때 다 돌아섰죠. 트럼프 쪽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바마를 지지했었던 백인 그런 계층 가운데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게 아니라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갔었던 그 표가 바이든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그 블루 쪽으로 온다는 사인이 아직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물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표는 꽉 잡고 있습니다만 소수 인종의 표를 기대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수 인종 가운데서요. 지금 이 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면 백인 29% 잃었다고 하는데 뭐 흑인이 뭐 36 몇 퍼센트, 뭐 또 히스패닉계가 뭐 40% 일자리 잃은 거 보면은 그렇게 소수 인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거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고, 그리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또 그 소수 인종들이 뭐 여러 가지로 수입도 작고 그래서 보험도 없고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감염률도 높았고 등등의 이유로 신체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이랑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사이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상당히 이제 그 변수가 있고 그러한 변수를 조 바이든 후보로서는 가서 잡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잡으려고 하지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좀 긴장이 너무너무 타이트했었던 것이 이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누구를 뽑아야지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되지? 우리 동네는 일자리가 어떻게 돼? 하는 쪽으로 뉴스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질병통제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그 비상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 오픈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 그 확진자라든가 확진됐다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이었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말하자면 그 점점이 그 지도 같은 것 이런 그 컨택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지 된다. 국가를 오픈해야지 된다. 2차 감염의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조금 오일값이 한 5% 정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그 오르던데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뭐 배럴당 한 25달러 정도까지는 됐는데 13개국 또 오펙 뭐 석유 수출국 기구 뭐 러시아, 미국,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해서 오일 생산을 줄이자. 너무 그 오일 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10달러대 이랬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했어요. 먼저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하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해서 하루에 결국은 970만 배럴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5월 달하고 6월 달에. 그러면 한 13% 정도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조금 올려보자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생산량 줄이지 않고 가격 계속 그 낮추고 이런 것을 이제 중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생산량을 30만 배럴을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970만 배럴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2천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정도는 줄여줘야지만 그래야지 한 그 배럴당 40달러 정도는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40달러가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지돼도 크게 그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국가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970만 배럴 정도 줄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 하고 있고요. 또
3월달 이후에 오일값이 40%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정도밖에 줄이지 못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특히 멕시코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완전히 교착 상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중재를 하고는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오일값 안 올라간다. 오일값이 올라가면은 물론 가솔린에 대해서는 가솔린 값이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오일 값이 너무 낮을 때 전반적으로 요즘은 미국이 오일 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일 값이 너무 내려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좋은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또 오일값 하면은 내려가고 뭐 뒤에는 항상 뭐 정크본드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연준이 사준다 하더라도 아무튼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든 것. 수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가 줄어드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하니까요. 일반 사람들도 어디 안 가지만 일반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관광버스도 안 다니죠. 뭐 비행기, 크루즈는 지금 뭐 거의 크루즈라는 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2021년 이후에 존재할 수 있겠어?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굉장한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경제적인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버린 위력도 역시 나쁜 면에서 가공할 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공 공장인데요.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 아마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이 스미스필드에서 만든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이 공장이 한 1,000몇백 명이라고 하던가요? 3,700명이군요. 직원 가운데서 238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몇 %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우스다코타가 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는 곳이거든요. 시골이니까. 기본적으로 시골은 아주 뭐 보통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잖아요. 우리 집과 저 집이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별로 감염자가 없는데 이 238명이 사우스다코타 감염자의 55%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가공 회사고 공장이고 미국의 전체적으로 뭐 한 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수요에. 그러니까 우리가 닫는 게 뭐 수익 구조도 그렇지만 이래서 되겠어 해서 한 2주일 정도만 닫으려고 했더니 주지사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수폴즈라는 지역이네요. 수폴즈의 시장이 아니다. 2주일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일단 닫고 보자 해서 회사에서는 원래 뭐 닫고 나서 일단 소독을 하겠죠. 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오픈할까 했는데 언제까지라고 지금 시한을 정하지 않아서 적어도 2주일은 되는 겁니다. 적어도 2주일. 그 2주일 동안 직원들에게 페이는 하고요. 그 이후에 보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회사 공장 직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좀 덜 먹어도 되죠. 뭐 다른 건 먹고 채소도 먹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려면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해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에도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대선과 연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농부들, 돼지 농가 얘도 또 영향을 미치죠. 해서 이것은 큰 문제고요. 잠시 뒤에는 거의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뉴스, 그로서리 스토어에 관한 것. 저도 여기서 한 가지 딱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우리 모두 가야지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워싱턴주나 하와이에서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하와이주도 피해 많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워싱턴주는 특히 그 우한에 다녀온 한 사람 뭐 그런 것은 알려졌지만 그 커클랜드 양로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하는 것은 안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뭐 30몇 분인가 사망을 하셨죠. 스태프들도 그렇고 또 계시던 분들도 그렇고 고급 요양원이랍니다. 그 커클랜드가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일찍부터 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미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됐었다 하는 뉴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서리 스토어의 직원들이 요즘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출근하기가 너무 무섭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로서리 스토어가 전쟁터처럼 위험해지는 그런 곳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돈을 받을 때도 거스름돈을 드릴 때도 너무 그 걱정이 되고, 너무 그 손 중간중간에 이 세정제를 많이 써서 손이 완전히 그냥 그 갈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헬스케어 워커 다음으로 그 위험한 직종이라고 하고 한 300만 명 정도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뭐 물건을 다시 채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냉동칸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현재까지 적어도 41명의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들이 숨지셨습니다. 뭐 트레이더조라든가 월마트를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90만 명의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들을 커버하는 노조에서 조사를 했더니 1,500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요즘 뭐 그로서리 스토어가 바빠서 뭐 배달 요원 등등 많이 일자리는 괜찮은 편인데 안전하지 않아서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시면 어머 이거 비닐 그 포장돼 있는 건데, 아니 이 실란트로 여기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만졌으면 이 플라스틱에서는 72시간 뭐 이상 간다고 하던데 바이러스가 이거 어떡하지? 식품에 주의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들과 가능한 한 거리 두기를 하는 그 사람의 신경을 쓰시라 하는 얘기고요. 뭐 가능하면은 빨리 들어가셨다가 빨리 나오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이 뭐 3분이 있다 하면 어떤 경우는 뭐 어디 들렀다가 같이 남편과도 들어가고 뭐 아이도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랍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뭔가 그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가족들이 같이 지내니까 훨씬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시기만이라도 그로서리 스토어는 사이좋게 당신과 내가 아이는 카트에 앉혀서 함께가 아니라 당신이 됐던 내가 됐던 혼자 가시라. 그리고 물론 마켓에서 그 뭐 소독약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다니시라. 이 세정제 같은 것을 마켓에서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의 손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장갑이요. 장갑이 매직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장갑에도 묻어 있잖아요. 뭔가가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벗을 때도 뭐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유소 가셔서 끼고도 이제 뒤집어서 버려서 버리시는 거. 그리고 절대로 이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휴대폰을 만지지 마시라. 휴대폰도 닦아줘야지 돼요. 요즘은 자주 그 얘기하고, 캐시어에게도 충분히 거리를 둬서 가까이, 이왕이면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가능하면 멀리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이도저도 다 불편하시고 불안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오더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2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민법,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은 안전하겠지. 아니랍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전문가들은 더 오래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냉장시키잖아요. 그 점 그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